자, 그럼 이번에는 앞 시간에 쌤이 그 영상에 이어서 지수함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수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과학 분야, 특히 과학 분야고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과학 분야에서 두 대상자의 관계가 바로 이런 지수함수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과 산출물을 낼 때 그 두 대상자의 관계가 오늘 배우는 이 지수함수와 큰 관련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지수함수를 이야기하고요. 물론 또 이후에 로그함수라는 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요. 밀접한 관련이 로그함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쌤이 이제 이번에 과제도 하나 낼 건데 어떤 과제를 낼 거냐면 과학이나 사회 분야에서 지수함수로 표현된 공식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탄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한번 5가지 이상 써봐라. 그게 이제 이번 과제가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오늘 지수함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지수함수를 보면은 자, 여기 두 대상의 표로 쌤을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는 자 보세요. x는 0, 1, 2, 3, 4, 이렇게 커지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얼마씩 커져요? 1씩 커지잖아요. 이거 1씩 커져요. 계속 1씩 커져요. 계속 1씩 커져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산술적 증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술적 증가라는 것은 우리가 2학년을 수열을 배우게 되면 바로 이거를 등차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수열이라는 것은 지금 1학년 친구들이 2명 있기 때문에 얘기해요, 선생님이. 여기서 차이가 같은 수의 나열이다. 무슨 차이가 얼마나? 그래서 1씩 커지잖아요. 이게 산술적 증가. 그리고 이 산술이란 말은 1학년에 또 나옵니다. 1학년 교과서에도 나오는 게 여러분들 혹시 지금 들어본 게 있나요? 산술이란 말을 언제 들어봤나요? 그렇죠? 들어봤죠? 네, 바로 이때 들어봤을 거예요. 보세요. 2,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8 이렇게 했어요. 이때 산술 평균이란 말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산술 평균. 자, 산술 평균은 뭐가 산술 평균?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렇게 배웠죠. 산술 평균은 즉 네모는 뭐다? 2분의 2 더하기 8이야.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배웠죠? 이거.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평균 얼마다? 5다. 여기다 5 한번 넣어볼까요? 그럼 산술 평균이 바로 뭔가요? 2, 5, 8을 나열해놓고 나니까 이 차이가 얼마예요? 더하기 3. 차이가 얼마예요? 더하기 3. 자, 이와 같이 차이가 일정하게 되는 이 세 개의 숫자가 있을 때 이거와 이거 사이에 어떤 숫자를 넣어서 차이가 일정하게 되는 그 수의 값을 산술 평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산술 평균이라는 거는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등차 수열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자, x는 1씩 늘어나요. 1씩 늘어나요. 그런데 y라는 애를 볼까요? 어떻게 돼요? 1씩 늘어나나요? 아니면 2씩 커지나요? 그게 아니죠. 몇 배? 곱하기 2 했죠. 곱하기 2 했어요? 얘는 곱하기 2. 얘는 이걸 뭐라고 해요? 2배씩 늘어나요. 1은 x는 1씩 커지는 더해서 이제 방향으로 커지는데 y는 2씩 2배씩 늘어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하적 증가 또는 기하급수적 증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기하급수적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이 기하급수적이라는 것은 우리 과학에서, 생태계에서 어떤 개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사회에서도 요즘에 많이 쓰죠. 그죠? 네? 사회가 불안정하거나 그러면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실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불안정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떤 정책 같은 걸 펴서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거나 줄어든 것을 방지하죠. 만약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 사회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 생태계는 무너지게 말 거예요. 그죠? 무너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관계 보면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얘는 산술적으로 커지고 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라는 그런 관계예요. 그죠? 자, 요거 잠깐 밑에다 한번 볼게요. 얘는 1씩 커져요. 1씩 커져요. 1씩 커져요. 1씩 커져요. 1씩 커져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커지는 게 아니죠. 얘는 곱하기 2분의 1이죠. 반으로 줄어든다고 말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도 많잖아요.
어떤 오염물질이 있다. 근데 이 오염물질이 망을 한 장을 투과할 때마다 오염물질이 반으로 줄어든다. 뭐 이런 상황 많잖아요. 예, 맞아요. 반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기하급수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기하급수적. 그럼 얘는 뭔가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라고 말하면 되겠죠. 얘는 산술적 증가예요. 산술적 증가입니다. 산술적 증가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등차 수열이에요. 이거 2학년 때 나오는 수열에서 나오는. 자, 그럼 이 기하급수적 증가는 뭔가요? 일정한 비율로 커지죠. 이런 거는 이제 2학년 때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1학년 교과서에도 이 기하급수라는 말이 나와요. 어떤 것이 있죠? 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뭐랄까요? 이거 할까요? 이 네모 8이다 또 위에서 했으니까. 자, 기하급수 어떻게 사나요? 요거를 이거와 이거의 기하평균이라는 말이 2학년 때 나옵니다. 부등식으로 그렇죠? 기하평균 구하라면 어떻게 돼요? 루트에 2 곱하기 8하죠. 이거 얼마예요? 4가 나와요. 자, 4 여기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되나요? 곱하기 2 곱하기 2. 이게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이 기하평균이라는 말, 이 기하라는 말은 등비수열과 관련이 있고, 이 등비라는 건 뭐냐면 이웃 하나의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얘는 차이가 똑같은 거고요. 얘는 비율이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보면요. 2와 8 사이의 4랑 2와 8 사이의 5랑 누가 더 커요? 5가 더 커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항상 배웠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중에 누가 더 크다? 일반적으로 산술평균이 더 크다라는 것을 1학년 때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거 배웠죠? 이렇게. 이게 바로 산술 기하평균이 더 크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산술적 증가, 기하급수적 증가, 산술적 증가, 기하급수적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첫 번째 식을 여기다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y는 어떻게 되나요? a의 2배의 x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0되면 a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해요? 초기값이라고 말하면 좋겠죠. 초기값. 초기값이다. 얘도 초기값이에요. 처음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y는 b의 이건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둘 다 식을 만들 수 있는데 이때 변수는 바로 x죠. 이 x라는 값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지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지수함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수함수. 알겠죠? 지수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여기 보게 되면은 fx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을 띠고 있냐면요. a의 뭐 2든 뭐든 뭐 이렇게 a의 x제곱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a라는 것이 뭐에 해당이 되나요? 1보다 클 수도 있고요. a라는 것이 뭐에 해당이 돼요? 1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1보다 작다는 건 이거는 감소. 그죠? 얘는 뭐? 증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하나 써놨어요. 지수함수란 화살표 뭐에서 뭐로 보내는 것이다?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자, 그렇죠? 산술적 상황을 기하급수적 상황으로 바꾼다. 그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함수다. 그런 관계가 있는 그 두 대상사의 관계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내 도움을 주는 함수다. 자, 산술적이라는 건 뭐라고요? 등차. 얘는 뭐라고요? 등비 수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보게 되면요. 이런 게 나와요. 자, 여기 하나를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볼 텐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 쓴 게 x가 1씩 증가할 때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여기 만약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자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일식 조사한 게 아니라 이식 조사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0, 2, 4, 6, 8, 땡땡땡. 자, x가 이식 커지죠? 맞아요. 산술적으로 커져요. 산술적으로 커져요. 자, 이때 y라는 애를 보면 얘가 a, 2a, 2의 제곱 a, 2의 세제곱 a, 2의 맞죠? 2배? 맞아요. 2의 4제곱. 자, 이렇게 커진다고 합시다. 자, 이때는 식을 어떻게 쓰면 좋아요? y는 이걸 식으로 만들어가라. 즉,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식으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년, 2씩 커질 때마다 2배씩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게 쪼개값이고요. 어떻게 해요? 2배 한 다음에 x.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2씩 커질 때 2배씩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기다가 어떻게 써요? 2분의 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보세요. 2, 4. 맞죠? 6,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줄어든 다음 여기가 이거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2년마다 아니면 1년마다 이거는 1년마다 얘는 2년마다 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이걸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초기값이 a다. 그리고 n년마다 뭐라고 할까요? R %씩 2배가 아니라 이건 퍼센트를 표현해볼게요. R %씩 그냥 2배라고 쉽게 할까요? 뭐 퍼센트로 해도 뭐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냥 지금 쉽게 얘기합시다. 2배씩 증가한다. 그렇다면 X년 후의 양은 하고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n년마다라는 것은 n년이 지날 때마다 산술적으로 횟수는 기간이 변할 때마다 2배씩 증가한다. 양이라는 것은 y값은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자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y는 a의 2의 어떻게 해요? 보세요. x n년마다 여기서는 2년마다 그죠? n년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시겠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아주 만나게 많이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를 조사하다 보면 이런 식을 이제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과제 낸다고 했죠. 예, 과학책이나 사회책 이런 데서 본인들이 공부하는 그 교과서에서 이런 지수 형태로 미지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봐라. 5개 이상 써보라고 선생님이 이제 과제를 낼 거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2라고 한 거는 2배씩 늘어가는 상황이고요. 반으로 줄어들 때는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이 지금 2배가 아니라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만약 %씩 증가한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우리가 보통 쓰거든요. 1 더하기 R의 n분의 x n년마다 R%씩 증가한다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자, 요 형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지수함수의 핵심은 뭐다?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구하려고 하고 분석하고자 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그 데이터 수집하는 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에는 굉장히 많다고, 특히 과학에 굉장히 많다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최초에 자기가 조사하려고 했던 두 대상자의 관계를 조사한다고 쭉 낸 목록을 보니까 과학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아마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그래프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아니 이걸 뭐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데 뭘 또 얘기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와 연관성이 분명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거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 2학년 친구들은 만약에 이제 뭐 수학 완을 이제 예습도 하면서 공부도 할 텐데 이게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나. 가장 가벼운 지수함수를 갖고 그냥 얘기해 볼게요. y는 2x 제곱이다. 이건 어떤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앞에 1이 생략되어 있죠. 현재 한계가 있는데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 맞죠?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현재 초기값은 1이다. 1년마다 2배씩 증가하는 상황을 시골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로 한번 보면요. 크게 볼까요? x가 0이면 얼마인가요? 여기 다시 한번 씁니다. y는 2의 x제곱에서 x가 0이면 0,1 여기를 지나가죠? 그렇죠? x가 2면 2의 제곱 그래서 이게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 2 자, 벌써 버겁네요. 뭐가 버거워요? x는 한 칸씩 펜 무슨 게 x는 한 칸씩 증가를 이렇게 하는데 y라는 것이 어떤데 잘 보세요. 여기가 얼마냐면 2예요. 여기는 얼마예요? 2의 제곱이에요. 여기는 얼마인가요? 2의 세제곱이에요. 이 간격이 1에서 2가 되는 요 간격. 요 간격, 이 간격이 점점 크게 벌어지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2배씩 늘어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뭐라고요? 산술적 증가. 등차 수열로 증가하는 것을 이쪽에서 뭐라고요? 곱하기 2죠. 얘는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쪽에는 기하급수적 증가. 무슨 지역이라고요? 등비수열이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하나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게 너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담아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기껏 해봐야 이 정도밖에 못 그려요. 물론 여기를 가면 이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밖에 못 그려요. 요만큼밖에. x가 양수일 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그 다음 제가 얘기할 요구 함수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자, 여기서 그럼 뭐냐? 1, 2, 3이다. 보세요.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거는 1, 2, 3 뭔가요? 등차 수열이죠. 차이가 똑같이 증가한다면 여기는 그거에 해당되는 것은 2의 제곱, 2의 세제곱. 등비수열로 증가한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보세요. 1과 3의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은 일반적으로 평균 내라는 얘기예요. 산술 평균이 얼마예요? 1 더하기 3을 이루어나는 2죠. 그럼 그거에 대응되는 거 봅시다. 2와 2의 세제곱. 2와 2의 세제곱의 기하 평균은 뭔가요? 2와 2의 세제곱을 곱하면 2의 4제곱이죠. 거기다 루트를 주시면 2의 제곱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 f가 지수함수라면 f에 x에 뭐를 넣어주면 등, 차, 그죠? 가운데 있는 이 등차 중항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1학년 친구는 살짝 뭐 어색해. 이건 뭐 그냥 참고로 적어준 거라 생각 등비 중항으로 보낸다 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이 말을 이렇게 써도 돼요. f의 2분의 a 더하기 b. 이게 뭔가요? a와 b의 산술 평균이죠. 이거는 산술 평균을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fa와 fb 두 개 곱한 다음에 뭐 하시는 거? 루트. 이거랑 같다. 자,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무슨 뜻이에요? 산술 평균을 집어넣어주면 나오는 값은 무엇이다? 기하 평균이다. 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수함수에서 알고 있다면 2학년 친구들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보고서를 제출할 때 부대산수의 관계를 조사할 때 아주 많은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지수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 이 시기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아까 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x는 a의 예를 들어 뭐 r의 n분의 x 뭐라고요? 최초 초기값입니다. n년마다 r배씩 증가한다.
그때 x년 후의 양은 이거다. 굉장히 중요한 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 식을 잘 이해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로그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이번 과제는 지수함수가 쓰여져 있는 공식들을 사회 또는 과학에서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다른 어떤 참고 도서를 찾아도 좋아요. 사회나 과학에서 이런 지수 x가 지수에 올라가 있는 함수를 찾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꼭 숙제 기간에 못 내도 괜찮아요. 꼭 내줬으면 좋겠고요. 좀 늦어도 반드시 본인들이 이런 수행을 하면서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